오픈 첫날 700만 원대를 팔았어요. 이제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줄 서서 사먹는 핫한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었는데요. 오늘 그걸 때려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카페나 디저트 프랜차이즈 카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화려한 뒷모습 뒤에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핫하고 늘 줄 서고 품절돼서 못 파는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월 매출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오픈하고 첫 달 7,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정말 수입이 괜찮았죠? 그런데 결국 접었습니다. 실패 요인은 엄청난 유행인 아이템에 눈이 멀어서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나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보고 계산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오류가 너무 많았던 거였어요. 그 오류의 근원은 실제로 매일매일 손님들이 줄 서고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너무 핫한 아이템이라서 이 매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렸었어요. 이걸 하려는 사람이 의린 상황이어서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가맹권을 주지 않았었죠. 이 회사의 조건은 시에 하나씩만 가맹권을 줄 것이라서 대신 그 시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만 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 중 가장 좋은 상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좋은 상권은 월세가 비싸고 권리금이 비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도 높은 월세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월세 800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 아이템을 하는 매장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까지 했었고요. 결국 제가 들어간 곳은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총 440이었고 권리는 2억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핫한 아이템을 발견했고 아직 전국으로 퍼지기 전이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이라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찍는 매장을 보면서 진짜 덥석 믿어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딱 첫날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바보짓을 했구나. 제가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2달 동안 유사 브랜드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행이 꺾이면서 오픈 첫날 1,000 이상을 기대했지만 700만 원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700만 원 이상을 판 것은 분명히 높은 매출이지만 열풍이 싣고 있구나가 확 느껴지면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고 이때부터 저의 고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라서 당연히 유행이 줄어들 거라는 거 다 계산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유행이 소진되어 갔고 매달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큰돈 들였지만 이게 다 대출로 했던 것이라 한 달 이자도 많이 나갔었고 인건비에 본사 물류비에 하루하루 피가 말랐었죠. 정말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자괴감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가게를 안 팔았느냐? 왜 안 팔았겠어요? 시작하고 바로 내놓고 싶었지만 부동산 보기도 민망해서 4개월 후에 바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근데 권리금이 비싸서 잘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의 큰 실수 중 하나였어요. 권리금이 비싸면 이렇게 팔 수도 없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실제로 다른 지역 점주님은 시작한 지 2달 만에 1억 5천 손해보고 매장을 접으셨어요. 그분은 권리금이 비싸지 않은 곳이어서 그 정도 손해였을 뿐 저는 그 매장을 포기하며 4, 5억의 빚이 남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싶었죠.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은 본사 다 좋은 일 시켜주고 가맹점주들은 진짜 을의 위치라고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사로 로열티도 지급하고 재료도 본사를 통해 시키니까 단가 자체도 올라가고, 혹시나 본사에서 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원치 않아도 행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지출의 연속이라고들 하죠. 저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했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거 할 수 없게 계약사항도 다 수정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본사 자체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려하던 것들이 일어날 수도 없는 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매장을 할 때 본사를 잘 보라는 조언들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본사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설마 회사가 별로라고 해도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매장들이 망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고, 미래는 안 보여서 당장 포기하고 싶은데 뒤에 빚이 따라오고 있으니 포기는 못하겠고, 정말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좋은 자리에 깔끔하게 인테리어 해놓고 손님들 줄을 서서 사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목 좋은 곳에 번듯하게 차려놓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매장이나 줄 서는 유행하는 아이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봐도 그 이면의 고통들이 보여요. 이렇게 목 좋으면 당연히 월세가 비싸기 마련이고, 유행이 꺾이게 되면 이 뒤에 생각보다 큰 암흑이 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디저트는 유행이 빠르고 강해요. 이걸 프랜차이즈로 한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행템을 시작하는 회사도 그냥 나와 같은 개인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왔던 사람이잖아요. 회사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위해 그냥 설립된 회사일 뿐이고, 그런 회사에 피 같은 돈을 거는 모험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했던 디저트 이후에도 여러 디저트가 유행했고 비슷한 형태로 사라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대만 샌드위치, 크로플, 앙버터, 호두과자, 또 앞으로도 많겠죠? 제가 이런 걸 안 했을 땐 왜 유행하는 걸 하지? 유행 끝나면 어쩌려고 하면서 이해를 못했을 것 같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얼마나 바보같이 보실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큰돈 한몫 챙기려고 했던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유행에 빠르게 올라타서 시작을 조금은 수월하게 하고, 유행이 빠지더라도 소소하게 적게 벌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큰돈 들인 만큼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도 다 갖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행이 빠지고 소소하게 적게 벌기에는 너무 부실한 회사와 냉정한 소비자들, 다른 유행템들, 나보다 돈 더 잘 벌어가는 알바들, 인정 없는 월세 등이 있기 때문에 처절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엄청난 빚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죽기 살기로 돌파구로 만들어 매장을 돌려 세웠었어요. 사실 이 프랜차이즈로는 4, 5억의 빚으로 폐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디저트로 돌려 세웠기 때문에요. 디저트로 나락으로 갔다가 디저트로 밝은 미래를 본 케이스이긴 한데, 이 과정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4, 5억의 빚을 돌려 세웠던 건 기적에 가까웠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저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된다고. 유행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핫한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절대 돈 벌기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많은 유행템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